안녕하세요. 저는 애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비주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트랜스포머란 무엇인지, 뭐 트랜스포머가 왜 나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이제 2020년 말부터 등장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고요. 일단은 도입 부분에서는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된 배경이랑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 기계 번역의 발전 과정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RNN이나 LSTM은 좀 오래된 아이디어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논문이 이제 벤지오 그룹에서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벤지오 그룹에서 어텐션이라고 해서 요 시퀀스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논문이 나왔고, 그 후로는 이제 다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제 NLP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가 뭔지랑, 그리고 왜 여기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를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현재 기준으로 17,000번 정도 인용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는 그림은 여기 아래 이제 나동빈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먼저 이렇게 인코딩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코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 문장이 있고 출력 문장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번역하는 형태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RNN을 쓰던 여기서 이제 LSTM을 쓰던, 어쨌거나 히든 스테이트들이 리커런트하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고정된 크기의 이제 컨텍스트 벡터에 저장이 되고,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디코딩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고정된 크기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인코딩 할 때 문장 크기가 커졌을 때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코딩 단계에서 당연히 이게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벤지오 그룹에서 2015년에 아이클레어에서 이제 이런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하는 연구를 제안했는데요.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제 히든 스테이트들이 이제 각각 나오게 되고, 인코딩 단계에서 각각의 인코딩 단계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예전처럼 그냥 이 컨텍스트 벡터만 가지고 디코딩을 할 게 아니라, 이 인코딩 단계에서 나온 이 히든 스테이트에 소프트맥스를 해서, 뭐 그러면 이게 어떤 히든 스테이트는 0.7이고 어떤 거는 뭐 0.1, 0.1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나오겠죠. 이걸 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에 이 소프트맥스를 한 거랑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문장을 이제 출력할 때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코딩 관점에서 어텐션 값을 이제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 할 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집중할 이제 스테이트에 집중을 해서 디코딩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디코딩 기점에서
이 인코딩의 히든 스테이트를 바라본다. 어텐션이 디코딩 기점에서 인코딩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에 어텐션이 주어진다.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소프트맥스를 하는 거다. 나온 값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중치 값을 구하는 게 연산 측면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쓰게 되면 이런 이제 어텐션 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텐션 맵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리즈닝 같은 게 이제 편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위에는 영어고 아래는 이제 불어인데 이제 어떤 불어를 영어로 이제 변환하려고 했을 때 이제 불어 요 단어가 출력됐을 때 도대체 영어에서 뭐랑 매칭이 된 거냐 했을 때 이제 영어의 각각 이것들이 이제 어떤 토큰들인데 이 토큰 각각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것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서 가중치를 크게 얻은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밝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아 얘라는 요 불어를 출력할 때 얘를 많이 썼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왜 이런 디시전을 내렸는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어텐션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왜 이전에는 좀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고 이제 2017년에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제 요 논문을 발표했고 이게 많이들 알지만 읽어본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요 그림이 나오고 요게 뭐 버트나 GPT 같은 이제 NLP 모델이 유명해지면서 항상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제 그 그림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똑같이 어텐션을 쓰는 건데 아까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는 게 어떤 어텐션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쿼리 키 이제 밸류라는 거에다가 이제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고 나온 값을 이제 어떤 소프트맥스를 해서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쿼리키 밸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어봤을 때 거기서 쓰는 이제 쿼리키 밸류를 좀 컨셉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입력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코딩 부분이고 세 번째는 디코딩 부분, 네 번째는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이 이제 입력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다른 분, 이 소규성님이 발표하신 자료가 괜찮아서 그걸 들고 왔는데 그거랑 이제 코드 부분의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부분에서 여기 임베딩이라는 이제 말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임베딩을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얘를 어쨌거나 이거를 이 명목형 데이터니까 카테고리컬 데이터죠.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어쨌거나 그 벡터로 만들어야지 뭐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원핫 인코딩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쓰면 특정 단어에 대해서만 1이고 또 특정 단어에서 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00개의 워드가 있다고 하면 한 행당 1이 하나밖에 없는 이 1000개의 컬럼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스팔스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한 인코딩은 이제 스팔스하다는 이제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I하고 U는 이제 주어니까 당연히 이제 유사도를 봤을 때 둘이 유사하고, 뭐 벌브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벌브끼리 이제 유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하수로 계산하면 각각의 컬럼들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결국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similarity 같은 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써서 어떤 1000바이 1000짜리 이제 원화시 있다고 하면 이거를 1000바이 뭐 128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낮은 차원으로 리덕션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컬럼에서 하나만 1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임의의 실수로 정해진 이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뭐 티슨이나 여러 가지 시각화로 이제 그려보면 이제 단어들이 어떤 특정 차원의 매핑이 잘 되고, 거기서의 이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의 관계로 잘 표현된다는 게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현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룩업 테이블에서 원화수로 된 것으로 이제 룩업 테이블에서 그 임베딩 벡터를 끄집어내는 식으로 코딩 과정에서 이제 추론을 할 때는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API로는 뭐 그냥 이거 nn 임베딩 이걸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자는 전체 단원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n-1인데 이 얘가 n이 뭐 1000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999가 되겠죠. 999. 그리고 dword 100은 임베딩할 차원, 아까 제가 128이라고 했으면 이거 이제 128이 됩니다. 요거는 지정 이제 그 축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뭐 그래서 구현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현한 기초 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요 GitHub에 있는 이 코드거든요. 이게 스타가 이제 1600개 정도 받아가지고 꽤 많은데 코드가 굉장히 깔끔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듣고 또 코드도 보면 더 명확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에서 이제 두 번째가 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는 어쨌거나 이제 RNN을 쓰던 뭐 LSTM 쓰던 어쨌거나 이게 리커런트 해서 이 인코딩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하니까 이 순서 정보가 살아 있거든요. 나는 다음에 호두를 하고 또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병렬 처리를 못하게 하는 이제 단점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순서 정보가 유지되는 게 또 장점이죠. 근데 트랜스포머를 쓰면 이게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렬 처리는 되지만 순서 정보는 이제 유실이 되는 거죠.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이제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이제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요게 유니크한 이제 포지션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뭐 이런 거가 되고, 요 로우가 이런 단어의 카운팅이 되고, 이제 컬럼이 이제 임베딩 차원이 됩니다. 뭐 128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포즈는 이 단어고 i는 임베딩 차원이 되는 거죠. i는 죄송합니다. 이 d 모달이 이제 임베딩 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i는 요거는 이제 짝수일 때는 사인, 홀수일 때는 코사인 하려고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i가 요 d 모달의 위치가 되고 d 모달의 상수로 이제 12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일 때는 사인, 홀수일 때는 코사인을 사용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유니크한 각각의 이제 포지션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기함수 쓰는 이유는 이제 주기함수가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뭐 요 포지셔널 인코딩조차 뭐 어떤 이제 러너블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얘도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그러나 이런 이제 어떤 주기함수를 써서 하나 성능상에 별로 차이는 없어서 연산성 간단한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해결이 됐고 이 두 번째 이제 인코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앞에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은 히든 스테이트를 제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프트맥스를. 이게 뭘 더 집중해서 볼지 인코드 그 디코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어텐션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고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쿼리, 키, 밸류가 있고 뭐 이렇게 리니어를 하고 리니어 연산하고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스케일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어져서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는데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이 쿼리키 밸류가 다 같은 값입니다. 같은 값 시작이 같은 값입니다. 그게 이제 셀프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시작이 같은 값이라는 게 결국 이제 들어온 x가 다 같은 x로 곱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쿼리키 밸류 이 자체는 이제 이건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니까 백프랍에 의해서 이제 다른 값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근데 이 쿼리키 밸류에 곱해지는 이 x라는 값이 다 이제 같은 값일 때 우리가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컴파일러를 하는 사람이고 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DNN 모델이 있을 때 얘를 이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가속할까 뭐 MPU나 어떤 PM 같은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또는 이제 GPU가 나왔을 때 얘를 가속화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도대체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터가 도대체 뭐냐? 이게 하드웨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미시간에서 이제 저스틴 존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 강의적을 갖고 온 건데 결국 본질은 얘 쿼리 키 밸류는 그냥 이거 러너블 파라미터고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그 프리트레인 된 이제 모델이잖아요. 이 저장된 모델이고 x 이거는 입력이잖아요. 입력. 얘랑 곱하고 x랑 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냥 맨머리죠. 맨머. 다분히 MPU나 PM에서 잘하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럼 이제 쿼리하고 키를 또 여기서 곱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값을 만드는데 이것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온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 방향으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컬럼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Q3에 대해서 각각의 키가 어떤 영향을 가지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지리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키를 찾는 거죠.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값이 이렇게 높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에너지가 높아야지 소프트맥스 했을 때 이 웨이티드 값이 높을 거 아니에요. 뭐 0.7, 0.2,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웨이티드 된 얘랑, 그러니까 같은 쿼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모든 키를 곱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소프트맥스를 구해서 뭐가 이제 더 어떤 키를 더 중심적으로 이제 중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나온 이 0.7, 뭐 0.2, 0.2 이런 값이랑 이 밸류랑 곱해요. 그러니까 웨이티드 된 어떤 멀티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a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리고 걔를 이제 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y3가 나오죠. 결국 이거는 그냥 어떤 이제 웨이티드 된 어떤 썸이 되는 거죠. 그쵸? 본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쿼리 1번에 대해서 각각의 키를 다 곱하고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중치 값을 해서 또 얘랑 곱하고 웨이트 썸을 한다. 그래서 y1을 구한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계산이고, 그게 이제 인코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다시 그림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이제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리니어 연산을 한다. 이 리니어 연산이라는 게 결국 요 짓을 하는 겁니다. 요 짓. Q3랑 X3랑 곱하고 뭐 X3랑 K3랑 곱하고 이런 거. 이 들어온 입력이랑 여기 리니어 연산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어떤 WX 플러스 B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요 러너블 파라미터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쿼리 키 밸류를 구한 다음에 걔를 쿼리랑 키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죠. 여기 에너지 값 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이거는 이제 디코딩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빼고 구해진 값을 이제 소프트맥스 하는 거. 소프트맥스 하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한 거랑 뭐랑 곱하죠? 이 밸류랑 곱하잖아요. 밸류랑 곱한다. 밸류랑 곱한다. 이게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이거나 강의 자료에 나온 그림이나 이제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그 가속 하드웨어에서 이런 모델을 가속하려고 했을 때는 사실 대부분 다 매트릭스 멤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멤머리에다가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 어큐뮬레이트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 맥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다른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거, 이런 거 보통 가속 하드웨어에 없는데 이 트랜스포머는 이 소프트맥스가 이제 빈번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요 어텐션 숫자만큼. 멀티 헤드니까 이 헤드가 뭐 12개면 12개 들어갈 거고, 이 n이 또 뭐 20개면 20 곱하기 12만큼 소프트맥스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소프트맥스를 뭐 실제 구현을 하던가 뭐 룩업 테이블로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초거대 AI 뭐 이러면서 많이 각광받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요 조원 선생님이 발표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한 모델 사전적으로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데, 뭐 SV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두 개의 서포트 벡터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진이 최대로 되는 이 하이퍼 플레인을 구하는 게 어떤 이런 노이즈 있는 샘플 데이터가 왔을 때도 어떤 올바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니까
이런 가정이 이제 유효하게 돼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괜찮은 성능을 내도록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포트 벡터 자체가 이제 어떤 가정이 되고, CNN은 이런 로컬리티,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미지를 판단한다, 이런 게 가정이 되고, RNN에서는 이런 순서 정보가 가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이런 가정 자체가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모델의 꽁으로 있는 그 가정 자체가 제일 이제 위크하기 때문에 정말 큰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가정 자체도 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잘 동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거는 이제 제이 알라마라는 요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 웬만한 그 트랜스포머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다 요런 파스텔 톤의 이제 피규어들이 많은데, 다 이 사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갖고 온 거니까 이 사람 블로그 가면 굉장히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시각화 잘 해놨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아까 계속 설명한 게 이제 요 인코더 부분이고요. 도대체 그럼 디코더는 뭐냐? 뭐 디코더도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인코딩 통해서 결국 다 구하면 이 키 밸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는 디코딩 할 때 이제 쿼리로 하나씩 주어지죠. 그랬을 때 이 인코딩에서 학습이 끝난 이 키와 밸류를 이용해서 한 문장씩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문장에 맞춰서. 근데 이때 그 미래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다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선 요거 데이터만 보고 다른 건 다 안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요까지 보고 다 안 보고. 그래서 이 미래의 데이터들은 이제 그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넣어가지고 다 마스킹 시켜버립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제 그 소프트맥스 했을 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서 다 마스킹 시켜버립니다. 요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린 거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T가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요게 아카이브에는 20년 10월쯤에 올라왔고, 논문은 이제 아이클리어 21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기점으로는 사이테이션이 2,500번까지 될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베리언트 모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 구현은 이제 작스에서 구현이 됐는데, 이게 뭐 넘파이 온리 뭐 프레임워크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연구는 파이토치로 하잖아요. 심지어 이거 텐서플로우도 아니고 뭐 작스인데, 디마인드 애들이 뭐 이걸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 쪽에서 아는 것처럼 유명한 이제 팀이라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 팀에 가시면 이 비전 쪽 모델들을 웬만한 건 다 구현돼 있어요. 뭐 백본이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보통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갑자기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 뭐 스위닌이 뭐 여기서 안 다루지만, 스위닌이 웬만한 비전 트랜스포머 다 구해놨더라고요, 여기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편합니다. 그 논문 쓸 때도 여기서 가져다가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팀이라는 패키지에 구현된 코드들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 그림이 사실 이제 VIT를 설명하는 건데,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간단한 이제 내용은,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마치 그 NLP에서 단어를 토큰이라고 하듯이
이 이미지를 마치 토큰처럼 이렇게 패치 단위로 잘라가지고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리니어 프로젝션 하죠. 아까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X 해가지고 쿼리 키 밸류 이거랑 곱하는 거를 그 리니어 연산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더 심플하게는 뒤에 설명하긴 하겠는데 이거 그냥 뭐 2D 컨볼루션이거든요. 결국 2D 컨볼루션인데 그 스트라이드를 커널 사이즈만큼 줘서 겹치지 않게 하면 요게 이제 W랑 B가 있으니까 요 WB가 러너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뭐 그 내용이고, 그래서 나오는 이제 각각의 인베딩 패치들이랑 요 포지션 정보랑, 이것도 당연히 이미지의 포지션 정보들 없어지니까 포지션 정보들 넣고, 맨 앞에다가 이제 CLS 토큰이라는 걸 넣는데 요게 이제 버트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제 클래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토큰인데 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랜덤 값인데 이게 학습이 끝나면 어떤 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값이 되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이 토큰이 계속 거치면 이 다른 이 인베딩들이랑 계속 어그리게이션 되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그리게이션 되다 보면 이 CLS라는 토큰이 이제 인코딩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얘만 있으면 이 다른 모든 이미지들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얘가 담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만 추론을 하면 정확한 클래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보고 좀 버트도 잘 처음에는 안 보고 했어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결국 그 어텐션을 구하고 또 어텐션을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작업 자체가 계속 어떤 어그리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이제 인베딩 벡터들이 계속 어그리게이션 되면서 대표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CLS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비전 트랜스폼 아키텍처에서는 또 CLS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스윙 같은 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CLS 안 쓰는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스타일은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트랜스포머랑 약간 다른데 그것도 설명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VIT 논문 보시면 이 안에 내용은 딱 이렇게 4줄 나와요, 수식으로. 그리고 전부 다 인트로덕션이랑 뭐 다 실험입니다. 전부 다 실험. 자기들이 어떻게 CNN이랑 동등한 성능을 달성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대부분 다 실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뭐 버트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아키텍처적으로 엄청 뭐 어려웠거나 새로운 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2가 이제 인베딩이죠. 인베딩 패치 크기인데 얘는 이 잘라진 패치 사이즈 제곱이겠죠. 일단 크기가 당연히 이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224잖아요. 논문에서는 아마 이게 16으로 잘랐을 거예요. 그쵸? 14 잘랐네요. 예. 224를 이제 14개로 잘랐으면 이 각각은 이제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치는 16의 제곱이 됩니다. 거기에
채널은 당연히 RGB니까 3이죠. 그러면 얘는 얘의 이제 로우는 16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이제 D 값이 있는데 D 값은 이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요 D 값에 따라서 이제 모델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68이 되고, 얘는 뭐 1024가 됐던 뭐 768이 됐던 원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요 포지션 값도 더해야 되잖아요. 요 포지션 값들 1, 2, 3 이런 것들, 얘는 n 플러스 1의 d인데 이 n은 당연히 이제 넘버 오브 패치스가 되는데, 뭐겠어요 이게 뭐 14 곱하기 14 겠죠. 그럼 이게 196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1은 이 CLS 토큰입니다. 플러스 1 197이죠. 얘는 당연히 197에 아까 이거 D가 768이었으면 뭐 768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CLS 토큰이고 각각의 인베딩 사이즈는 저거고, 이 X는 당연히 입력값이겠죠. 그리고 그거랑 포지션 인베딩을 더한다. 그래서 Z0를 구한다. 그럼 딱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여기 이거 나오면 이제 Z0가 다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내용이 이제 요 아래 세 개 수식인데 이게 뭐겠어요? 결국 뭐 안에 놈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하고, 플러스 이거는 요거 레지넷 같은 데 있는 그 레지듀얼이죠. 레지듀얼 커넥션 그 내용입니다. 이걸 쭉쭉쭉 한 다음에 또 노멀라이제이션 하죠. 그 다음에 MLP, 이건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쓰는 사람도 있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있는데 뭐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태워주는 거죠. 이거 하는 이유는 이게 앞에 뭐 해봐야 다 이게 리니어 연산이잖아요. 이게 리니어티가 있어야지 뭐가 이게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잘 형성이 되잖아요. 요 MLP에서는 이제 당연히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서 논리니어티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갤루라는 액티베이션을 사용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트랜스포머에서는 우리 많이 아는 이제 렐루 쓰는데 여기서 이제 갤루랑 씁니다. 갤루 쓰는 이유는 버트에서 갤루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갤루가 뭐 렐루보다는 이제 음수값에 대해서 좀 스토캐스틱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잘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웃긴 게 요 제로, 이게 197개가 있어요. 근데 0번째 거만 하나 가져와서 Y를 출력합니다. 나머지 196개는 그냥 버립니다. 안 씁니다. 요게 이제 VIT의 동작 방식이고 수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코드 레벨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x랑 q 쿼리 키 밸류랑 이 곱하는 이 부분. 그래서 뭐 학습할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웨이트들을. 그거는 그냥 코드로 보면 이런 이미지 넷 이미지에다가 요런 형태의 위드랑 하이트가 16, 16이고 스트라이드가 16인 그냥 2D 컨볼루션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요걸 하고 리쉐이프 트랜스포즈 해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사이즈의 그 임베딩 벡터가 생성됩니다. 요 196은 뭐였냐면 요 14 곱하기 14 요 잘라진 패치들 숫자였고 768은 이거는 디멘션 D였죠. D. 요 D. 이게 얘가 768이어서 요거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그냥 그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모델의 크기 결정할 수 있는. 얘는 뭐 1024가 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2048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코드로 보면 이게 팀에 있는 코드인데 근데 이게 팀 코드가 굉장히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설명한 거 보면 코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할 때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핫한 오픈소스여서 그런가 사람들이 계속 리팩토링을 하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바뀝니다. 뭐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2D 콤보로 이걸 구현합니다. 그쵸?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제곱하고 뭐 목만 구하고 뭐 다 앞에 이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콜앱에서 간단하게 그 그림도 그려놓고 코드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요 그림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아까 이거 14, 14 요거 196이죠. 자르면 각각 16, 16 그쵸? 그리고 D는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 이건 1024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는 CLS 토큰 얘로 맨 마지막에 이 돔이라는 이 클래스 결정한다. 얘는 초기에는 랜덤 근데 학습이 되면서 점점 값은 업데이트 그리고 얘가 인코드를 통해서 계속 인베딩 벡터들이 어그리게이션 되면 그러니까 이 197개 벡터들이 계속 어그리게이션 되면 맨 마지막에 이 0번째 이 CLS는 이 클래스를 대표하게 된다. 이 들어온 이미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되고 인코딩 거치면 나머지는 버리고 얘를 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2D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인, 코사인 계를 2D로 적용한다. 뭐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인코딩에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2015년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에 나온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이 버트 기반의 VIT 트랜스포머랑 뭐가 다르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놈 밑이 앞으로 당겨가지고 액티베이션 갤로 얘는 렐로 뭐 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게 성능이 좋다는 논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인코더 이 내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림도 누가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 팀 코드랑 같이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컴프 2D로. 그 다음에 레이어 놈 하고 레이어 놈을 하고 요 QKV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QKV는 당연히 셀프 어텐션이니까 같은 값으로 해서 세 개로 뻥튀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x에 대해서 xq, xk, xv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 배로 뻥튀기 합니다. 요 들어온 요거를 768을 세 개로 뻥튀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이야기를 하는데 헤드가 여기서 이제 12개로 가정을 합니다. 요 VIT에서는. 그래서 이걸 12개로 따로따로 연산해야 되니까 이 768을 12개로 나누게 됩니다. 얘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이제 모든 키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요거 하나랑 이렇게 다 곱하는 거잖아요. 얘에 대한 얘의 모든 영역, 얘에 대한 얘의 모든 영역,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 소프트맥스 한 거랑 요 밸류랑 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 구하고 그 스코어 컨캣 합니다. 컨캣 왜 하냐? 헤드 지금 12개로 해놨으니까 다시 12개 이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68을 만듭니다. 똑같이. 그리고 리니어 프로젝션 해주고 W 제로로 그 다음에 레이어놈 하고 그 다음에 MLP, FC 해주고 여기는 액티베이션은 갤로 해도 갤로 논리니어티 함수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요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 좀 지저분한데 좀 지우고 하면 1번이 요 1번 부분 세 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거 NN 리니어로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위쉐입을 통해서 쪼개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2569은 이제 배치 사이즈예요. 이미지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1이겠는데 이게 실제로 할 때는 배치 사이즈가 있잖아요. 256개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 나머지 요 채널 수랑 얘는 아까 계산했던 그거 그대로 이거는 이제 16 플러스 1 요거 얘는 D의 벡터고 그리고 얘를 퍼뮤트로 나눠가지고 이제 헤드 12개로 만듭니다. 그러면 요 768이 64 곱하기 12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 쿼리티 밸류에 대해서 3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린 거고 언바인드 제로 하면 이 0번째가 아예 축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럼 256, 12, 197, 64로 QKV가 저장이 됩니다. 언바인드 하면 이 언바인드한 지정된 이제 엑시스 축이 날아가는 거여서 그리고 요 골뱅이가 이제 맨머리입니다. 이너 프로덕트죠. 내적하는 거랑 이거 트랜스포즈 뒤에서부터 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그 다음에 요 스케일 값 곱하고
다음에 구해진 어텐션 소프트맥스 하고, 당연히 이제 디멘션 없이, 그 다음에 어텐션이랑 밸류랑 곱해가지고 x 구하고, 그쵸? 구한 x 요거 프로젝션 한번 하고 w0로 코드랑 그림이랑 매치되죠. 뭐 심플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미지 숫자고 190, 720 똑같죠. 그리고 요거는 MLP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출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CLS만 사용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가 해서 찍어본 건데, 이게 로짓 값이 이렇게 3개잖아요. 그랬을 때 땡땡 하면 얘 다 쓴다는 거고, 0 하면 197개 중에서 0번째 쓴다는 거고, 뒤에 3번째 좌표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첫 앞에서부터 인덱싱을 해주고 뒤에는 안 쓰면 이제 생략 가능한 거죠. 이거 제가 궁금해서 코딩 해본 거고요. 그래서 얘나 이렇게 다 해주나? 이렇게나 같더라. 그 내용입니다. true 같더라. 이제 설명 VIT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고 이제 끝났고, 성능 부분인데, 성능 부분은 뭐 여기저기서 하도 얘기 많이 해서 간단히 진짜 설명드리면 224 이걸로 프리트레이닝 하고 높여서 파인 튜닝 하면 성능 좋아진다. 근데 이게 이 소타인 이제 빅 트랜스퍼라는 이제 CNN 계열이랑 비교했더니 비슷비슷하다. 트랜스포머만 써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했다. 이제 아래 이거는 하루 만에 학습 끝나려면 TPU 몇 개 써야 되냐 했을 때 이 빅 트랜스퍼보다 우리 게 더 적다. 근데 이건 뭐 파인 튜닝만 비교한 거 가지고 뭐 의미가 있나 싶고, 그리고 데이터셋도 우리 많이 쓰는 이미지넷 130만 장이 아니라 3억 개 JFT 썼다. 근데 JFT 요즘은 3 빌리언도 있죠. 30억 개. 뭐 이런 거 구할 수도 없고 데이터 양도 너무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구울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그 모델이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여기서도 이제 버트처럼 VIT도 여러 개 버전을 만듭니다. 베이스, 라지, 휴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파라미터 넘버로 파라미터가 많이 바뀌죠. 86 밀리언, 300 밀리언, 632 밀리언 이런 식으로 팡팡 뜁니다. 이랬을 때 디자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L은 이제 요 트랜스포머 레이어 숫자, 그리고 요 D는 아까 제가 말했죠. 768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게 그 13이랑 같아서 요거랑 같아서 그런 거지. 바뀔 수 있다고 바뀌는 거고, 2번 멀티레이어 사이즈 바뀔 수 있고, 헤드 요 안에서 헤드 12개가 아니라 16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에서의 그 필터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CNN이랑 비교하니까 비슷하더라. 이건 이제
착수해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거기서도 어텐션 맵을 통해서 좀 리즈닝을 할 수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요 궁금하시면 여기 코드 들어가서 실행해 보시면 각각의 어텐션 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다 그냥 한 번에 다 어그리게이션 돼서 뭐 특정 하나가 잘하고 어떤 건 실수하더라도 얘가 다 합쳐지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뽑아낸 거는 실제 신뢰성이 높게 되는 거죠. 뭐 실험 결과 이것도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뭐 데이터가 적으면 잘 동작 안 하는데 데이터 많이 때려 넣으면 CNN이랑 비슷하게 동작한다. 뭐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팀으로 직접 제 GPU에서 실행해 본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요 VIT 베이스 패치 16.224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타원 에큐러시 이 정도 잘 나오더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는 이제 MPU나 PIM 같은 하드웨어에서 를 위한 이제 어떤 익스큐터블 코드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러려면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죠. 어떤 DNN 전용 컴파일러. 그러면 이제 인풋이 필요한데 이 인풋을 파이토치에서 직접 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 이 컴파일러는 좀 제너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파이토치만 지원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텐서플로 파이토치 MX넷 뭐 이런 있는 거 다 지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는 이 오닉스라는 포맷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VIT도 오닉스로 익스포트가 잘 되나 한번 해봤습니다. 되긴 되는데 이게 너무 오퍼레이터들이 프리미티브하게 다 로링돼서 익스포트가 돼서 조금 그냥 파이토치로 서머리에서 찍어보면 예쁘게 이렇게 다 유니크하게 잘 나오는데 이 오닉스로 하니까 이 API 오프셋 버전 아무리 높여도 예쁘게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IT가 아무래도 이제 JFT 300 밀리언 이거에 의존하니까 이걸 데이터 많이 때려놔야 되는 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VIT 나오고 아마 3개월인가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데이터 이피션트한 트레이닝 방법을 해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디스레이션으로 뭐 해보자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티처는 CNN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그넷을 아마 쓸 겁니다. 이걸로 하고 CNN을 티처로 하고 하면 똑같이 이제 이미지넷 써도 학습이 성공하더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뭐 하드나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기 가보시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거 추론할 때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을 때 일단 디스틸레이션 할 때는 요 CLS 토큰으로 요 이미지넷에 대해서 출력하는 클래스 학습하는 건 똑같고 526.85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CLS 토큰 학습하는 거 똑같고 또한 다른 하나는 이 레그넷 C 추론하는 이 클래스랑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이제 스튜던트랑 매칭하기 위해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디스틸레이션 토큰에서 출력하는 어떤 프리딕티드 클래스랑
티처의 클래스랑 비교해가지고 요것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따로따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추론할 때 토큰이 2개인데 어떡하냐? 그냥 2개 더하고 나누기에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추론합니다. 심플하죠. 각각 달라요. 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답이랑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얘는 학습하는 거고, 얘는 티처의 레이블이랑 지가 추론한 거랑 비교해가지고 최대한 티처 따라가도록 학습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테스팅 할 때는 각각 추론하고 더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평균 낸 걸로 추론. 이게 얘네가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벨티는 뭐 이런 새로운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또 썼대요. 그래서 또 성능을 올렸다, 뭐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애큐러시 측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이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같은 FPS 대비 정확도가 많이 높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디팩토라고 하는 이피션트 넷보다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DEIT도 제가 팀으로 실행해본 결과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도 타본 애큐러시가. 이게 타본이죠. 그리고 이건 서베이 페이퍼 해서 여기에 이제 VIT 베리언트들 많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관심 있는 거는 이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 트랜스포머 쪽에 어쨌거나 이제 MPU나 PM에다 돌리려면 이 연산 프리시전을 낮춰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CNN과 다르게 좀 양자화하기 어려운 그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소프트맥스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잘 할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스케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랭킹이나 시밀러티 로스를 사용한 거랑 또 뉴클리어 놈이라는 걸 써서 믹스드 프리시전 어사인을 한 이제 그런 연구입니다. 요건 뉴립스에서 나왔고, 이거 이후에 이제 또 최근에 CVPR에도 논문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으로도 제가 스터디하게 되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